똑같이 힘든 상황인데요. 누구는 별일 아닌 듯이 툭툭 털고 끝나요. 근데 왜 난 뭔 짓을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10분만 투자하세요.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총 3단계지만 첫 번째만 보고 나가셔도 거의 해결됩니다. 1번은 세로토닌의 양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기분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감정을 만드는 재료가 텅텅 비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이 안 좋아진 다음에 다시 돌이키는 거, 기분 전환을 빨리 할 줄 아는 게 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최고예요. 기본 방어력이 높으면 주변 상황에 영향을 잘 안 받게 되는데 그 방어력의 수치가 세로토닌의 수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정 통제가 잘 되는 사람 특징이 세로토닌을 잘 만드는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포도당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에 달걀과 밥을 먹고 나가서 10분만 걸으세요. 그러면 충분한 감정 방어력을 갖게 될 겁니다. 감정은요, 내가 이렇게 느껴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말처럼 잘 되나요? 우리 몸이 그럴 만한 레벨이 됐을 때야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3일 굶고 물만 마셔서 골골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마음속으로 나 전속력으로 달리기 해야지 그런다고 달려지나요?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일단 배도 잘 채우고 소화도 잘 시키고 해야 달리던 걷던 하는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균형이 제대로 된 후에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세로토닌이죠. 이게 분비되면요, 안정감, 조절력, 기분이 좋고 몸이나 기분이 잘 통제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그걸 만들 재료가 있어야 돼요. 트립토판과 포도당이 그 원료입니다. 한국 식단에는 두부, 계란, 콩에 많이 들어있어서요, 일반식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다. 이 식단에는 세로토닌 생성이 더 잘 되게 도와주는 비타민 B6도 들어있는데요. 콩밥, 두부 이런 거 싫어하는 분은 세로토닌 식단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보카도, 바나나 등등 먹을 게 엄청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먹기만 한다고 이게 충분하진 않습니다. 재료가 잘 모아졌으면 이제 만들어야죠.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해를 쬐면서 걸으세요.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쉽죠?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싶은 분에게는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온의 세로토닌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햇빛을 쬐고 음식은 꼭꼭 씹어 먹고요. 리듬 운동을 하세요. 리듬 운동? 리듬 체조를 하라는 건가 싶지만 규칙적 리듬을 가진 운동이면 됩니다. 걸으면 된다는 거죠. 꼭꼭 씹어 먹는 것도 규칙적 운동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고작 이런 걸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네, 좋아집니다. 뭐 심오하고 복잡한 게 답인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당연한 것들이 답이더라고요. 하지만 방어력이 충분해도요, 그걸 뚫고 들어오는 불쾌함이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두 번째, 인지적 왜곡을 바로잡는 겁니다. 아침에 좋은 영양소, 에너지, 긍정적 기분이 충분하더라도요, 하루를 살다가 보면 상황이, 사람이 내 기분을 망치는 일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계란만 까먹고 광합성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나가야죠. 그래서 나갔는데 길 가다 새똥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재수가 없어서 새똥을 맞았네 이러고 있는데 옆에 같이 맞은 사람은 야, 새똥 맞을 확률 엄청 낮다는데 오늘 운수 대통이다 이러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른 겁니다. 내가 재수 없어서 새똥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 아무런 근거도 관련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임의적 추론입니다. 보통 여기서 안 끝나죠. 옷에 새똥이 묻어서 거지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 만나면 내 이미지 끝장이야. 이걸 파국화, 재앙화라고 합니다. 현실적 대안이 없이 최악만 떠올리는 거죠. 심한 사람은 한 단계를 더 갑니다. 아침에 기분이 나쁘니 오늘 하루는 더 재수없는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상황 자체가 아닌 내 감정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감정적 추론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을 하나씩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으려면요, 일단은 내가 받은 불쾌함과 고통에 대해서요,
보편적인 생각, 지극히 일반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 용어 이런 거 외워서 대입하고 이런 거 언제 합니까? 이것만 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감정과 스토리를 다 떼버리는 겁니다. 만일 새똥을 맞았다면 이건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똥을 불러들인 게 아닙니다. 비둘기가 많이 앉아있는 전봇대나 혹은 난간 아래로 내가 주로 다녀서 그렇구나. 이게 합리적이죠. 아니면요, 내가 하늘을 안 본 지가 꽤 됐네, 위를 좀 보고 살면 새똥은 적어도 안 맞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 해석의 장점은요, 상황이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사고도 방지하고 내 행동도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새똥 맞은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때도 똑같은 심리 장치가 사용됩니다. 만일 내 말에 상대가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나 보지, 이렇게 연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일반적인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시간을 보니까 2시네, 저 사람 밥 먹고 졸린가 보다. 혹은 나는 관심 있는 분야인데 저 사람은 재미없는 주제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죠. 인지적 왜곡은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요,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나의 정서와 감정, 이런 것들로 벌어진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좋게 해석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쁘게 해석이 되는 거죠. 때문에 감정이 일어난 순간에는 일단 머리 회전을 멈춥니다. 이게 멈춰야 뭘 해석을 하든 뭘 하겠죠. 특히 분노의 감정이 가장 위험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지는데, 이때는 한 1분 정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분노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아드레날린은 15초만 기다려도요, 위장에서 분해가 시작됩니다. 분노는 잠깐만 버티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한 차례 지나가면 일반적인 생각 모드를 천천히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 한들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편이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근데 감정이 너무 세게 오면요, 진짜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 생각이 나서 미쳐버리는 거죠. 이때는 한 개만 생각하세요. 감정이 계속 되거나 안 좋은 해석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진짜 아무런 기력도 없으면요, 화도 안 나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거기다가 쓸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만일 너무 바쁘고 열심히 안 살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분노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상한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싶어도요, 그런데 쓸 기력이 아까워지는 겁니다. 미친 듯이 한계에 집중해서 사세요.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감정도 단순해집니다. 근데 그럴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적극 권해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뛰세요. 달리기를 하면요, 엔돌핀, 세로토닌, 엔도카나비노이드 같은 스트레스, 건강, 감정에 이로움을 주는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디 약국 가서요, 진통제, 안정제 이런 거 돈 주고 안 사도 됩니다. 뛰면요, 약보다 훨씬 좋고 부작용도 없는 게 자동으로 나와요. 특히 평소에 운동 안 하던 분들은 뛰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와, 죽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오늘 생긴 일을 다시 해석해보는 겁니다. 오늘 감정적으로 안 좋았던 일 쓰세요. 이게 왜 기분 나빴지?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반적 해석을 쓰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손으로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객관적인 시점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쓴 다음에는 이렇게 끝에 쓰고 따라 말하세요. 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요. 이거 보시고요, 좋은 방법이네 이러고 끝내면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해보세요. 진짜로 효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 감정 잘 안 바뀌어요. 내가 해봐서 다 알아요. 대부분은요, 안 해서 안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저랑 친한 동생인데요, 얘가 좀 예민해서 달리기 좀 해봐라 맨날 그랬는데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형님 뛰면 다 끝나는데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의 다 효과를 보니까요,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는 정말 극
극단적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온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향을 못 찾고 점점 심해지는 이유는요, 부정적인 답을 이미 찾아버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냐, 또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종말적인 답밖에는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살면서요, 이런 거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답을 찾아서 해결한 분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그런 분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답을 찾은 분들이 자연인이죠. 막 사는 게 답이다, 속세를 뜨는 게 답이다, 물론 존중합니다만 이걸 받아들이고 실제로 실천이 가능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지금까지 못 찾은 해답을요, 방에 누워서 생각만 한다고 갑자기 떠오른다는 건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지금 내 상태로 내릴 수 있는 답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답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동, 새로운 지식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 결론을 내야겠다 싶으면 세상에 내가 해본 거요, 이미 다 해보고 나름대로 답까지 잘 정리해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책이죠. 강의도 좋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게 도파민이죠. 꼭 호르몬이 아니어도 새로운 시도에는 새로운 영감,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기회도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1번은 아침에 계란과 밥을 꼭꼭 씹어 먹고 힘차게 10분 걷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2번은 인지적 왜곡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잘 안되면 죽을 때까지 뛴 다음에 다시 하면 잘 됩니다. 3번은 번아웃 되었다면 답을 찾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소개드린 것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맡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산이나 숲에 가면요, 일부러 인터넷에서 백색 소음, 안정감 있는 사진 이런 거 찾지 않아도 자연 속에 완벽한 힐링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